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슈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유통을 먹고 있다. 이게 단순한 과장은 아닙니다. 수치와 실제 사례로 증명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징동닷컴 등 중국 이커머스 공룡들이 이제는 없던 그 속도로 한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셀러와 도소매 업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위기의 현주소와 구조적 변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취해야 될 실전형 대응까지 차근차근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플랫폼, 어떻게 한국을 공략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지금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저가 공세와 물류 혁신입니다.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이 세 업체의 공통점은 한 가지 있죠. 극단적인 가격 정책, 90% 이상 할인, 무료 배송, 룰렛 쿠폰까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테무는 김포에 무려 16만 제곱미터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기존 6일 걸리던 배송을 하루에서 3일 정도로 줄여버렸습니다. 징동닷컴도 인천, 이천에 물류 거점을 만들고 12시간 배송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말합니다. 중국 제품도 싸고 빠르다. 이미 인식이 전환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는요,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한국어 고객센터, 원화결제,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한 결제 연동까지 이제는 거의 국내 플랫폼처럼 느껴질 정도죠. 알리익스프레스는 K베뉴라는 공간을 따로 운영하면서 한국 중소브랜드와 식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테무는 UI까지 한국 고객 맞춤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인력도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플랫폼이 한국어로 한국 사람처럼 다가오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겁니다. 세 번째는 오프라인 진출입니다. 여러분 다이소나 아트박스 가보셨죠? 거기처럼 생긴 매장이 미니소입니다. 중국 브랜드인데요. 이제는 국내 곳곳에 지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텐센트 자본이 들어간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동닷컴은 자체 물류와 글로벌 셀러를 연결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먹겠다는 뜻이겠죠. 네 번째, 국내 플랫폼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마켓, 쿠팡 등 우리가 평소에 쓰던 오픈마켓에 이제는 중국 셀러들이 직접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간 유통 마진이 없이 싸고 빠르게 그리고 직접 판매가 가능해졌고 가격 경쟁에서 국내 셀러가 아주 불리해졌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2위, 테무는 무려 4위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파트는요, 셀러와 유통업자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플랫폼들의 공세가 국내 셀러와 유통업체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줄까요? 단순한 불편한 수준이 아닐 겁니다. 이미 많은 셀러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죠. 첫 번째는요, 매출 급감입니다.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국 상품을 수입해서 팔던 셀러들의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중에서 무려 59.1%,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 플랫폼의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죠. 이러다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익가보다 싸게 올랐는데 어떻게 팔라는 거지? 이런 실제 반응들이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전체 유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죠. 74.4%의 유통 관계자들이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9.4%는 중국 플랫폼을 명백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셀러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계속되면 중소제조업자들까지도 중국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통사 없이 직접 올라타는 모델이 활성화된다면 가치 사슬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파트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우리의 생존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셀러와 도매 사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중심의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셔도 될 만큼 실행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경쟁을 버리고 차별화에 집중하자. 이제는 누가 더 싸게 파는 시대가 아닙니다. 중국은 싸게 팔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죠.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국내 생산품의 예를 들어 계절 과일이나 농산물 또는 동남아나 대체 소싱지를 발견하고 프라이빗 브랜드, 즉 PB 상품,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예를 들어 런치 모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감성스러운 포장과 고급스러운 구성으로 중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한국형 정성이 담긴 도시락통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네,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완벽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방향 자체는 매우 유의미합니다.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화된 가치를 파는 시대인 것이죠. 전략 두 번째는요, 브랜드 신뢰도를 쌓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 플랫폼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품질 보증과 사후 관리입니다. 빠른 AS, 명확한 반품 정책, 고객 응대 속도, 이런 서비스가 결국 신뢰를 만드는 거죠. 또한 반드시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미등록 상태로 되어 있으면 중국 플랫폼에 유사 상품이 올라오는 일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브랜드는 단순히 로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기억에 남는 신뢰 자산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전략은요, 도소매 채널을 동시에 확보하자. 즉, 도소매 채널을 동시 이용하자는 거죠. 한 채널에만 기대는 건 리스크입니다. 이제는 유통 채널을 멀티, 트리플 이렇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 도소매는요, 도매국, 온채널 등 이런 B2B 채널과 각종의 오픈마켓, 그리고 이지웰, 베네피아 등 복지몰, 폐쇄몰 등, 그리고 글로벌 역직구 사이트인 쇼피나 아마존, 큐텐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즉, 한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만의 판로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AI나 자동화를 아직 실전에서 활용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AI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상품 추천, 소비자 패턴 예측, 마케팅 자동화, 상품 등록 및 상세 페이지 생성 자동화, 이런 시스템들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특히나 상품 소싱, 광고 집행, 고객 대응에서 자동화를 도입한 셀러들은 하루 업무 시간을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줄이기도 했습니다. 효율화 없는 대응은 끝없는 체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디지털 셀러가 되지 않으면 곧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플랫폼들의 공습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건 우리의 전략 부재 때문이지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3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부가 가치 상품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 둘째, 해외 진출과 도소매 병행을 통한 판로 확장. 셋째, 정부, 업계, 협계에 기는 제도적 대응.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시대는 누가 더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변화에 적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생존을 넘어 브랜드로 승부하는 시대.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고민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